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08회입니다. 이번 회에는 협률사에 대한 기록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률사는 1902년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입니다. 극장 이름이 협률사냐, 이것을 관리하는 단체 이름이 협률사냐, 이런 식의 논란도 있기는 하죠. 1902년도에 만들어져서 1906년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908년도에 이인직에 의해서 원각사로 다시 문을 열게 되죠. 지지난 회에 말씀드렸던 원각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협률사의 실체에 대해서 이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협률사를 다녀간 어느 프랑스인이 기록을 남긴 게 있습니다. 에밀 부르다레라는 사람인데요. 에밀 부르다레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앙코헤라는 책을 썼습니다. 에밀 부르다레는 1901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의철도가 부설되려고 서북철도국을 설치했을 때 철도 기사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4년간 우리나라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기록이 대한제국 최후의 숨결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사 이름이 글항아리이네요. 대한제국 최후의 숨결이라는 책으로 제목으로 정진국, 미술평론가 정진국 선생에 의해서 번역되어서 나왔습니다. 원전은 1904년에 출판되고 우리나라 말 번역본 대한제국 최후의 숨결은 2009년에 초판이 출판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본 255쪽부터 협률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에는 에밀 부르다레의 원서의 관련 페이지를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동영상 안에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불어를 아시는 분들은 원문이랑 우리말 번역을 조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불어를 모르고 지금 당장으로서는 제가 사전을 뒤져서 원문과 우리말 번역본을 대조할 여력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말 번역본이 연극을 전공한 분에 의해서 번역된 것이 아니라 또 이 책의 출판 의도가 아무래도 연극학적인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용어나 미묘한 느낌의 전달에 있어서 어쩌면 아쉬운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막연히 가져봅니다. 아무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원문도 대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률사의 내부 구조와 공연 관람. 오늘 저녁에 한간 틈을 타 극장에 갔다. 서울에 극장이 있다. 불과 몇 주 전에 처음 생겼다. 희대나 소춘대라는 새로운 공연물을 하고 있는데 시적인 표현으로 봄날 웃는 집이라는 뜻이다. 협률사 1902년 개관. 우리는 길가와 다 쓰러져가는 오토바, 입구의 우물 등에 놀라지 않는다. 약간 조선 사람의 눈이 되고 나면 무심해지는 것인데다 궁전 입구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극장은 궁전은커녕 그 이름을 붙일 만한 모습도 아니다. 안쪽 깊숙이 있는 작은 무대는 공마단에 가깝다. 허름하기 짝이 없는 매표소에서 표를 받아 들어설 때 나무 계단을 기다시피 해서 올라간다. 이 위층 통로는 차라리 무대 코앞까지 낮게 이어지는 유일한 단층 객석이다. 가장 싼 좌석은 아래쪽 교향악단 곁인데 어찌 교향악단이라는 것이 그 모양이지. 그 맞은편 더 높은 자리가 2등석이다.
그리고 그 양 모퉁이의 1등석과 특별 예약석이 조금 높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그 특별 예약석이 가장 나쁜 자리로 보였다. 하지만 비판하자면 끝이 없을 듯하니 차라리 지붕이 있는 극장이라는 혁신에 주목하자. 지금까지 연희는 모두 야외에서 진행되고 배우들은 차일 밑에서 땡볕이나 비를 피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 건물은 대단히 허름하다. 실내는 400명을 수용한다. 무대와 첫째 객석 사이 공간은 프랑스에서는 교향악단의 자리인데 이곳에서는 광대들이 공연을 펼친다. 무대 뒤의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배우와 무용수들은 여기저기 무대에 걸쳐 있고 공연 중에도 하인과 극장 고용인들이 무대를 오락가락하면서 배우와 관객에게 마실 것을 건넨다. 한 형사는 더 잘 보려고 무대 단 바로 앞에 자리를 잡았다. 배우들로부터 바로 몇 발자국 떨어진 거리다. 무대막이 내려진 동안 실내를 둘러보니 장식은 빈약하다. 소박한 나무 의자에 붉은 싸구려 양탄자를 모든 좌석의 방석으로 깔았다. 관객들은 자신들의 체온으로 몸을 덮으려고 바짝 붙어 앉았다. 특별석에 놓인 2개의 화로가 난방장치의 전부였다. 조명은 더욱 초라하다. 몇 개 안 되는 전등이 어렵사리 큰 실내를 밝힌다. 그래도 연기가 펄펄 나는 등으로 침침하게 밝혀진 어두운 카냐에서 나무걸상에 얼기설기 걸터 앉아야 하는 하노이의 안남극장보다는 훨씬 나. 발은 땅에 닿아 있는데 지붕 밑 몇 센티미터에 머리가 닿던 곳 말이다. 맞은편 특별석에서 일가족으로 보이는 총각들이 짓궂고 요란한 소리를 내는데 계집애처럼 멋을 낸 차례입니다. 그들은 조금 뒤면 무대에 오를 무용수 명월, 밝은 달, 개옥이에게 이제 막 웃음과 추파를 던진 중이다. 그들은 검은 말총 모자를 썼다. 8겹으로 짠 그 멋쟁이 모자라면 돈 주머니가 두둑해야만 착용할 수 있다. 그들의 비단 옷은 짙고 울긋불긋하며 밤색이 섞였다. 물론 양식으로 금태를 두른 고급 안경도 걸쳤다. 하지만 코 안경을 걸칠 수는 없을 것이다. 코가 납작하니까. 다른 사내들도 보인다. 이 한량들보다는 수수한 편으로 정부 공무원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말쑥하게 차려입은 양반의 우월감을 과시하고자 연수정 알이 박힌 자개 무늬태 안경을 착용했다. 그중 어떤 안경은 지름 10cm는 좋게 될 정도로 큼지막하다. 어두운 실내에서 이런 안경을 끼고 볼 수 있기나 한 걸까? 중요하진 않을 것이다. 거만하게 굴면서 우월감을 채웠을 테니까. 입장료 몇 푼 안 내고 들어왔을 장서치들이 이들에게 부러운 눈길을 보내면서 그들 곁을 돌며 아첨하고 또 실내 양끝으로 서로 불러대곤 했다. 관리들은 그때 막 비단 옷자락이 바닥을 쓸어대는 거동으로 우쭐해하며 도착했다. 극장은 이들에게든 배우 광대에게든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아래층은 훨씬 조용하고 수줍다. 푸른 두루마기를 걸친 용감한 여인은 수줍게 빈 자리를 찾아 들어오더니 걸상에 앉는 것인 줄 모르고서 마룻바닥에 편안히 주저앉았다. 그녀는 맨 앞줄에 자리 잡아 이제 곧 그윽한 연주를 한 소절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고 오가면서 여태껏 궁궐에서만 공연하던 이 유명한 무용을 보려고 안달이 났다. 그러다가 마침내 악단이 나타났다. 저녁의 첫 번째 연주였다. 서울에 들렀던 동료가 어느 날 저녁 북과 장구와 피리 소리를 처음 듣고 나서 내게 이렇게 물었다. 아, 이게 정말 조선 악단이야? 이 음악가들 혹시 코트디부아르에서 오는 거 아니야? 맹수에게 들려줄 음악일세. 정말이야. 이런 광란은 예상도 못했어. 조선인의 조용한 모습과 얼마나 달라. 귀가 먹어버리겠어.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줄타기 하는 무용수들과 널뛰기 하는 우리나라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고개사들 솜씨를 좀 보게나.
어릿광대는 실내가 너무 어두워 자주 공을 놓치기도 했다. 지저분한 모습의 아이들이 어떤 표현도 능가할 만한 솜씨로 사람 피라미드를 쌓아 보였다. 그러고 나서 가면 쓴 사내들이 훌륭한 소극 몇 장을 공연했다. 상스러운 장면에서 북이 더욱 흥을 돋았다. 극장 안에 폭소가 터졌다. 정말이지 웃기고 아무튼 아주 노골적인 몸짓이 따랐다. 이렇게 쾌활한 사내들이 사라지고 나서 희극이 시작된다. 불어로도 번역되었던 마른 나무의 꽃이 피다를 상연했다. 하루 저녁에 한 작품의 두세 장만 공연하므로 전편을 보려면 여러 번 와야 한다. 장면들은 일상생활의 수천 가지 세세한 사건으로 전개되는데 마치 일본극과 같으며 대단히 긴 시간 동안 공연된다. 조선 배우들의 연기는 자연스럽고 정확하며 동작을 이해하기 쉽다. 유감스럽게도 처녀 역할은 남자가 맡는다. 또 가장 큰 배우가 처녀 역을 맡기 때문에 결국 단원 중에 목소리가 제일 걸걸하다. 어쨌든 이런 공연은 흥미롭다. 그렇지만 천민행색에다 의상은 또 얼마나 남루한지. 배우들은 평상복으로 연기하는 겁니다. 간간히 무대를 지나치는 하인과 주인공 곁에서 죽치는 형사들이 보인다. 이 저녁에 진짜 백이 궁궐 무용수들이 등장하는 예외적인 순서가 있었다. 이 새로운 구경거리를 보려고 환장한 군중이 극장에 모여들었다. 드디어 작은 인형들이 나온다. 머리는 가발로트로 올리고 발까지 닿는 가짜 소매자락을 걸쳤는데 적어도 색상만큼은 꽤 우아하다. 악단은 조금 전보다 더 독창적이며 덜 야만적이다. 그녀들은 전혀 수줍음이 없는 어린 기생들이다. 무대 뒤로 사라질 때 그녀들은 친구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추파를 던진다. 이것이 공연의 마지막이었다. 모두 출구로 서둘러 나가 무용수들이 인력거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려 했다. 나는 조용히 걸어서 숙소로 돌아왔다. 이 프랑스 사람은 협률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생기자마자 그곳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은 취재를 위해서 협률사에 간 것은 아니고 어떤 여흥을 위해서 잠깐 협률사에 구경을 갔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읽은 내용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해서 어떤 편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록이 하룻밤의 인상에 의존하고 집에 돌아와서 나중에 썼을 이 기록이 매우 정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매우 드문 기록 중의 하나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동영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원문을 대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